커피를 좋아하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옵니다. 어떤 커피는 맑고, 어떤 커피는 과일처럼 진하고, 어떤 커피는 뜸들이기만 달라도 맛이 달라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진해야 좋은 커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걸 하나씩 따로 보면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한 잔의 커피가 어디서 시작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따라가면 꽤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커피의 시작입니다. 칼디와 염소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커피의 진짜 시작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시점보다 훨씬 뒤에 문헌에 등장한 민간 전설로 보는 쪽이 맞습니다. 반면 식물학적으로 보면 커피나무, 특히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 고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나무의 고향은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나무의 고향과 사람이 마신 커피의 역사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가장 이른 확실한 문헌 기록은 15세기 예멘 수피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밤 기도를 위해 커피를 마셨고 예멘의 모카 항구와 홍해 아라비아해 무역로를 통해 커피는 메카, 카이로, 이스탄불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후 오스만 도시들에서 커피 하우스가 자리 잡고 나중에는 유럽 상인들이 예멘 커피를 수입하면서 커피 문화가 크게 확장됩니다. 즉, 칼디 전설과 실제 역사는 구분해서 봐야 하고 커피 이야기는 에티오피아와 예멘을 함께 봐야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역사에서 생산 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피는 결국 빨간 체리로 수확되고 그 다음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느냐에 따라 맛의 방향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두 방식이 바로 워시드와 내추럴입니다. 워시드는 체리 과육을 먼저 벗기고 물탱크에서 발효와 세척을 거쳐 깨끗한 씨앗만 말리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씻고 말리는 커피에 가깝죠. 그래서 보통 맛이 맑고 정리된 느낌, 산미와 향이 선명한 쪽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추럴은 체리 껍질과 과육을 거의 그대로 둔 채 햇볕에서 천천히 말립니다. 완전히 마른 뒤에 한꺼번에 벗겨 생두를 꺼내는 방식이라 씨앗이 과육과 더 오래 붙어 있게 되죠. 그 결과 과일향, 단맛, 무게감, 때로는 발효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워시드는 무조건 산미, 내추럴은 무조건 과일 폭탄이라고 외워버리면 조금 과합니다. 실제로는 품종, 재배 고도, 로스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초보자 기준으로는 언제 과육을 떼느냐와 씨앗이 과육과 얼마나 오래 붙어 있느냐가 두 방식의 가장 쉬운 차이라고 이해하면 꽤 정확합니다. 그렇게 가공을 거친 커피가 이제 추출로 들어오면 이번에는 물이 어떻게 커피층을 통과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닌 줄 알지만 맛의 균일도에 꽤 크게 영향을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뜸들이기, 블루밍입니다. 로스팅된 커피에는 이산화탄소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거품처럼 가스가 빠져나오는데 이 가스가 물이 커피 가루 안쪽으로 스며드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뜸 들이기는 그 가스를 먼저 빼주고 가루 전체를 골고루 적셔서 본 추출이 더 고르게 되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핸드드립에서는 커피 양의 2배 정도 물을 먼저 붓고 30초에서 60초 정도 기다리는 방식이 많이 제한됩니다. 이때 커피층이 부풀어 오르는 블루밍이 생기고 가스가 빠진 자리를 물이 채우면서 보다 균일한 포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일부는 덜 젖고 일부는 과하게 추출돼 같은 레시피인데도 맛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뜸을 오래 들일수록 무조건 더 맛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너무 길어지면 이미 상당량 추출이 진행되거나 커피가 식어 맛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블루밍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균일한 추출을 돕는 준비 단계라는 점입니다. 이제 물이 지나가는 마지막 관문을 보겠습니다. 같은 원두,
같은 레시피라도 종이 필터냐 메탈 필터냐에 따라 컵이 꽤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취향 차이만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걸러내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종이 필터는 미분과 대부분의 오일을 잡아줘서 맑고 깔끔한 컵, 가벼운 바디, 선명한 향미를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매번 새 필터를 쓰기 때문에 위생과 일관성 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연구들에서는 오일과 함께 카페스톨 섭취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 필터는 대체로 정리된 맛 쪽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반대로 메탈 필터는 금속 메쉬를 통해 오일과 미세 입자를 더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색이 더 짙고 바디가 더 묵직하고 입안에 남는 질감과 끝맛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세척 관리가 부족하면 이전 추출의 기름과 향이 남을 수 있고, 같은 레시피라도 더 굵게 갈거나 물 흐름을 조정해 텁텁함을 줄이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마지막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커피는 결국 진한 커피인 걸까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한 커피가 곧 좋은 커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하기는 농도와 바디, 스타일의 문제이고, 품질은 향, 단맛, 산미, 바디, 균형, 깔끔함 같은 여러 요소를 함께 봐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다크 로스트나 고농도 커피는 진하게 느껴지기 쉽지만 지나치면 탄맛과 쓴맛이 향과 단맛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연하게 느껴지는 커피라도 향이 풍부하고 단맛과 산미가 조화로우면 더 좋은 커피로 평가될 수 있죠. 즉, 진한 간은 하나의 축일 뿐이고 좋은 간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커피는 전설과 실제 역사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해 가공 방식으로 맛의 방향이 갈리고, 뜸들이기와 필터 선택으로 추출의 성격이 달라지며, 마지막에는 진하기와 품질을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는 그냥 진하거나 연한 음료가 아니라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추출됐는지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밌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복잡한 흐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정리해주는 한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